손흥민의 플럼전 경기력이 영국 축구 전문가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승패와는 상관없이 경기 내내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풀럼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토트넘이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오히려 풀럼에게 최악의 경기력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티모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의 믿어지지 않는 골 결정력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으며 메디슨의 탐욕과 반더벤을 대신해 선발 출전한 드라고신의 경기력은 처참한 패배에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된 공격 전술을 지적하며 어째서 리그 최고의 피니셔 손흥민을 놔두고 자꾸 이상한 선수들이 슈팅을 시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토트넘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화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INTV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풀럼과 토트넘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드라고신이 첫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더벤의 부재는 토트넘 수비 라인에 불안감을 남겼는데요. 또한 이번 경기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흥민이 다시 윙어로 출전할 수도 있다는 일부 예측이 있었으나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에서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반면 풀럼은 부상자가 한 명도 없는 풀 컨디션이다 보니 토트넘이 원정에서 고전하리라는 축구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풀럼을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던 팀이었는데요. 2013년 3월 패배 이후 리그 9경기에서 8승 1무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고 최근 16경기의 풀럼 상대 EPL 경기에서도 14승이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한 팀을 상대로 최근 8연승으로 토트넘 구단 신기록까지 세울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비록 원정 경기라 할지라도 직전 아스톤 빌라와의 4위 경쟁전에 4대0 대승을 거둔 토트넘의 기세가 워낙 좋았기에 토트넘의 우세가 점쳐질 수밖에 없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 풀럼은 매서운 기세로 토트넘을 몰아붙였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전 예측대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뒷공간 위험을 계속해서 노출했습니다. 다행히 로메로와 비카리오의 활약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나 풀럼이 여러 차례 슈팅을 시도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동안 토트넘은 단 한 번도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 선수들이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좀처럼 볼을 전진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손흥민은 어쩔 수 없이 내려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 배급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풀럼이 박스 안에서 터치를 14회 하는 동안 토트넘은 단 2회에 그칠 정도로 크게 밀리는 경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끊임없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볼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빼앗았으며 강한 수비 압박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훌륭한 연계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다만 이후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의 슈팅은 너무나 정직하게 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의 탐욕스러운 플레이가 토트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전반 31분 우도기의 컷백을 받은 메디슨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비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계진들은 방금 메디슨의 슈팅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메디슨이 패스를 흘려 손흥민에게 줬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장면을 다시 보면 우도기의 패스를 메디슨이 가로챈 셈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계진들은 메디슨의 주된 역할이 플레이메이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는 리그 최고 수준의 골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에게 충분한 슈팅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클로셉스키 또한 과도한 욕심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을 탄식하게 만들었는데요. 전반 39분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클로셉스키는 뒤쪽에 자유롭게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것이 아닌 수비 밀집된 공간으로 슈팅을 시도했다가 수비벽에 허무하게 막혔습니다. 중계진들은 만약 이때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패스했다면 손흥민이 직접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쇄도하던 메디슨에게 연결해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팀은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기 양상을 보였으나 풀럼이 한 점 리드하며 전반전을 마친 상황. 이날 손흥민은 풀럼 선수들의 강한 압박을 넘어 거센 반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하면 빠르게 달려와 몸을 부딪혔고 이로 인해 그라운드에 넘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이러한 상황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판정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이 집중 견제를 받는 상황. 토트넘 중원 역시 거듭 턴오버를 반복하면서 전방으로 볼 배급이 되지 않으며 후반전에도 손흥민은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했습니다. 67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아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친 후 중앙으로 예리한 크로스를 올렸지만 브레넌 존슨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계진들은 손흥민의 플레이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집요한 수비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밀집 수비를 뚫고 존슨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손흥민의 놀라운 기술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존슨의 정확하지 못했던 마무리가 특히 아쉬웠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존슨은 그냥 공을 건들기만 했다면 골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공격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토트넘은 불과 1분 후 다시 한번 완벽한 득점 기회가 찾아옵니다. 박스한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된 상황,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가 베르너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베르너의 슈팅이 빗맞으며 골문을 벗어납니다. 이후 투입된 히샬리송 역시 아쉬운 마무리 능력을 보이며 공격 기회를 전부 놓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87분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키며 사실상 경기 포기를 선언합니다. 토트넘의 3대0 패배라는 뜻밖의 결과, 플럼 원정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긴 했으나 토트넘이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 패배의 원인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총 14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중 손흥민의 슈팅 시도는 2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지켜본 티에리 앙리는 손흥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이지만 토트넘 전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손흥민의 득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가 경기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얻어야 한다. 리버풀이나 맨시티의 최전방 공격수의 경우 손흥민과 비교해 훨씬 많은 슈팅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22경기 출전에 70번의 슈팅을 시도했으며 맨시티의 홀란드는 23경기 출전에 91번의 슈팅을 시도했다. 반면 손흥민은 그들보다 많은 25경기 출전에 고작 61번의 슈팅을 시도했다. 손흥민의 득점 능력을 고려할 때 그가 받아야 할 기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살라와 홀란드의 슈팅 기회가 많은 것이 그들이 꼭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강팀에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리그 13위에 위치한 하위권 팀 본머스의 골잡이 도미닉 솔랑케는 28경기에 출전하여 총 86번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솔랑케 역시 손흥민보다 많은 기회를 보장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팀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에게 기회를 집중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공격 전술입니다. 이는 팀의 강함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승리를 위한 기본적인 공식이죠. 하지만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아무나 슈팅을 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효율적인 공격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난 후 스카이 스포츠 패널 로이키는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은 사실상 손흥민의 원맨쇼라고 봐야 할 정도다. 케인의 공백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10번과 7번 공격수 두 가지 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현재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자신이 어떤 움직임을 해야 팀이 승리하고 유리한 양상으로 갈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단순한 라인 브레이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간 침투를 시도하는 타이밍과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드는 손흥민의 타이밍 돌파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며 그는 이미 대단한 공격수의 반열에 올랐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는 이미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올랐다는 느낌의 평가를 했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토트넘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온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자신의 하이 커리어를 장식하기 위한 빅클럽 이적의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상 매 순간순간이 전성기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한국 축구 팬들 또한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